면세 사업용 감가상각 차단의 과세 사업용으로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면세 사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감가상각 차단입니다. 사업자가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거죠.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뭐예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자산은 매입세액 불공제. 또 중요한 건 이거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일반 원재료 있죠?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 자산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면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고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감가상각 자산이죠.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용으로 전환한다. 그럼 처음부터 과세 사업용으로 취득한다. 그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 사업용으로 취득했다가 과세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죠? 공급의제를 배웠죠. 공급의제. 처음에 과세 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이거를 면세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이 자가공급이죠. 자가공급 면세 전용 배웠죠? 자가공급 중에서 면세 전용해가지고 면세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보죠.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 계산 매출세액 가산입니다. 과세 사업용으로 취득해서 면세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그런 경우 간주 공급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면세 사업용으로 취득해서 과세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매출세액 차감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가산입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이 사업자가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되는 날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정 신고입니다. 이거는 확정 신고만 가능하다. 확정 신고. 그러니까 예정 신고 아니에요. 예정 신고 아니. 확정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정 신고만 하는 겁니다. 예정 신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주 보시면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를 면세 전용이죠. 면세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의제로 처리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는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확정신고 시에만 재계산하고 감가상각 자산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는 아니에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에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의료보건 영역입니다. 병원 일반적인 그 영역은 면세입니다. 근데 성형수술 있죠?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이 사업자 있죠?
이 사업자, 성형수술하는 사업자가 성형수술 용역을 공급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한다. 그런 경우 과세 전환 사업자는 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과세 전환 전에 구입한 감가상각자산,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를 공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 또 한번 보시면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면세입니다.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입니다. 네,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그럼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과세 사업이죠. 사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주거용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로 전환했다. 그러면은 이 주거용 임대는 면세죠. 그러면 사업용 과세를 면세에 전용했기 때문에 면세 전용에 따른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면세 전용에 해당하면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다시 또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런 경우 주거용, 상업용, 다시 또 주거용에서 다시 또 상업용으로 가는 경우죠. 오피스텔을 처음에 상업용으로 쓰다가 주거용으로 바꾼다. 그러면 면세 전용이죠.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 전용이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바꾼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죠.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 사업 전환 시 추가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참고는 비사업자는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 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 사업용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비사업자입니다. 비사업자. 사업자인 경우에만 이 부가세법을 적용하는 거고, 사업자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 사업 처음부터 이거는 과세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과세 사업에만 사용하려고 취득한 자산, 그 재화 있죠? 재화를 매입세 과세 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 이거를 면세 사업에 뭐 전부 전용한다든지 또 일부 전용한다든지 해가지고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이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자가 공급 중에서 면세 전용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과세 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 면세 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간주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 있죠. 건물은 5%,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급가액으로 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죠.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이거는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은 상태에서 과세사업용으로 일부 전환한다든지 또 전부 전환하는 경우, 그럼 매입세 불공제된 거기에 대해서 과세기간, 경과된 과세기간 수 비율을 있죠. 5%, 25%, 이거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과세 사업용으로 전부 전환한다. 그런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가상각자산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이겠죠. 이거는 다음에 계산식이다. 과세 사업 전환 매입세액,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된 매입세액, 일단 불공제된 매입세액이 있겠죠. 거기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5% 또는 25% 하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은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지하여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에 취득했다. 그러면 2019년 4월 25일에 취득한 경우 2019년 과세기간 개시일이죠. 2019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과된 과세 기간수를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과세 사업에 일부 전환하는 경우, 일부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전부 전환하는 경우, 이거는 일부만 전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면세 사업용 취득해가지고 과세 사업에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그리고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 중 5% 미만인 때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항상 봐야겠죠. 과세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인지, 딱 5%면은 공제 준다. 근데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부 전환 시 공제세액은 취득 당시 해당 제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개된 매입세 곱하기 1-체감률 5%, 건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 이거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의지해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배웠죠 이거? 2019년 4월 25일에 취득한 경우 2019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의지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일부 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용일입니다. 일부 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만약 2019년 4월 25일 취득했다. 그러면 2019년 1기겠죠? 2019년 4월 25일 취득했다. 그럼 2019년 1기 총 공급가액 구하고 2019년 1기 과세 공급가액 구해가지고 이 안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서 배우겠지만 공통 사용 재화 공급을 배웁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팔아버린다는 거죠. 팔아버리는 경우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안분 계산은 직전 과세액입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을 해가지고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직전 과세기간. 근데 이거는 단기 전환된 일부 전용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일부 전용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이죠. 이거는 안분이 다르죠. 이건 직전 과세기간, 이거는 당해 과세기간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은 이 공통사용재화 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과세기간은 이미 확정이 안 되어 있죠. 공급가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죠. 매입세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부 전용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당해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분의 당해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이라는 겁니다. 이건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리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회적인 안분 계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했죠. 근데 이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다. 그러니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또는 어떤 한 사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 라는 겁니다. 공급가액 1순위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둘 다 없는 경우나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그럼 2순위가 있겠죠. 2순위는 매입가액 비율입니다. 매입가액 비율 여기 보시면 2순위는 총 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비율입니다. 공급가액이 없어도 매입가액은 있겠죠.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그 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공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업과 관련된 뭐 매입가액은 있겠죠.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 비율이 없다. 그러면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 예정 공급가액 비율이죠.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총 예정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 사업에 관련된 예정 공급가액 비율. 이거는 추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얼마만큼 공급할 예정이다. 추정. 자기가 추측한 그 공급가액 비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 예정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험에 보시면. 그 다음 이제 3순위 보면 총 예정 사용 면적에 대한 과세 사업에 관련된 예정 사용 면적 비율. 이거는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제공할 예정 면적, 예정 그 사용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3번을 1번 및 2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러니까 건물은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매입가액 비율이나 예정 공급가액 비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의 경우는 사용 면적 비율이 안분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건물이 총 100평이 있다. 건물 근데 그 건물 중에서 뭐 70평을 면세 사업에 사용하고 30평은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아직 취득한 건 아니지만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 뭐 이런 식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매입가액 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공급가액 비율이에요. 공급가액 비율이 없을 때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건물 같은 경우는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매입가액 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그리고 건물의 사용 면적 비율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업용으로 일부 변경된 경우 그런 경우 상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인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그 매입가액 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이 공급가액이 없어가지고 공급가액 비율이 없어가지고 매입가액 비율이나 예정 공급가액 비율, 예정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매입세액을 일단 그 확정신고 시 공시해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차후 이제 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공급가액 비율이 없는 경우, 공급가액 비율이 없어가지고 매입가액 비율, 예정 공급가액 비율,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했다. 그런 경우 나중에 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가액 비율이나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했다. 그런 경우 확정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이거는 건물 같은 경우는 5% 적용하고 그 밖에 감가상각자산은 25%를 적용한다.
증가된 과세기간 수 계산시는 과세기간 개시일 중 개시일 이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만약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경우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되는 사용면적 비율,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 사용면적분의 과세사용면적 그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쩐다고요? 항상 그 이의적인 안분 계산 방법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의적인 안분 계산 방법, 매입가액 비율, 예정 공급가액 비율,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는 반드시 나중에 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경우는 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 사용면적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과세사용면적 그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재계산이죠. 이 매입세액 일단 그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에 총 공급가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사용면적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 비율 있죠. 적용했다는 그 공급가액 비율 그 차이가 5% 이상 난다. 그런 경우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그러니까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이랑 비슷한 거죠. 이건 봐야 돼요. 일단 한번 매입세액 그 공제를 받고 나중에 또 공급가액 비율이 변동한다.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변동해가지고 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신고 시 한다는 거죠.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 도서출판업반 운영했다. 면세사업, 도서출판은 면세업이죠. 면세사업만 하다가 그 사옥입니다. 건물이죠. 건물을 2019년 5월 1일부터 그 사옥 건물 중 일부를 임대 사업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다가 또는 또 자기가 이제 임대는 과세죠. 임대 사업도 추가해 가지고 일부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건물은 언제 취득했죠? 2017년 2월 1일에 취득했다.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면세사업자였죠. 면세사업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다가 이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만 사용하다가 2019년 5월 1일부터 이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했다. 이때 과세사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하시오죠. 이 건물은 어차피 사용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면적을 우선 적용한다는 거죠. 어차피 그 사용면적을 공급가액 비율보다 우선 적용하는 게 실질에 부과받는 거기 때문에 사용면적 비율로 이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건물은 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는 겁니다. 안분 계산할 때는 건물 사용면적 비율입니다. 이 보시면 이 얼마 취득했죠? 불공제된 매입세액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그리고 곱하기 1 마이너스 건물은 5%겠죠. 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 2017년 2월 1일에 취득한 경우는 2017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의지한다. 그러니까 2017년 1기, 2017년 2기, 2018년 1기, 2018년 2기 그리고 2019년 5월 1일에 전용했죠. 그러니까 2019년 1기는 뺍니다. 2017년 1기, 2017년 2기, 2018년 1기, 2018년 2기 이렇게 해서 4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5% 곱하기 4를 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거죠. 예, 둘이 합치면 6천입니다. 그리고 과태사업에 사용된 면적은 2100
해가지고 적용하면 16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때 반드시 경과된 과세기간수 계산할 때 처음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나중에 그 전용일 2019년 5월 1일 전용하는 경우에는 2019년 일기는 뺀다는 겁니다. 초기 산입, 말기 불산입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은 후에 차후에 이 사용면적 비율 있죠? 이 사용면적 비율이 5% 이상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5% 미만이 아니라 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 딱 5%면은 매입세액 재계산 해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세액 나중에 또 사용면적 비율이 바뀐다. 뭐 부동산 임대업 사용면적 비율이 더 늘어난다. 이런 경우는 매입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